5번 무관문장 유형이고요. 여기서는 도입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도입부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여기서는 선택지, 그러니까 1, 2, 3, 4, 5번이 시작되기 이전의 문장들을 얘기하거든요. 도입부에서 주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거의 95%는 무관문장은 두 가지씩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지문이요. 주제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중심, 소재를 찾아서 무엇이 어떠하다, 즉 글쓴이의 입장,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찾으면 되는데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는 첫 번째, 중심 소재와 무관한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는 글쓴이의 입장과 반대가 되는 선택지예요. 여기서 도입부는 첫 번째 문장이죠. 읽어보면 접속사가 생략 안 된 분사 구문이 나오고 있네요. 접근할 때, 실제의 음악 제작에 접근을 할 때, 처음으로 교실에서 그럴 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구문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을 할 때요. 가주어 나오고 긍정적인 형용사나 명사 나오고 진주어 이렇게 나오면 높은 확률로 이 진주어가 주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피하는 것이 good idea라고 했죠. 뭘 피하는 것이?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악기 사용이 중심 소재.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제는 첫 번째 문장이 이 주제를 보면 음악 제작을 할 때 악기는 피해라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altogether 하면 부사로 완전히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이것은, 여기서 this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아주는 거예요. 음악을 제작할 때 악기는 쓰지 마라. 이것은 첫 번째 동사 will allow고요. 두 번째 동사가 and 뒤에 있는 allow예요.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까지거든요. 첫 번째 will allow부터 해석하면 아주 초보적인 선생님들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무엇에? 발달에 기본적인 음악적인 행동들. 음악의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듣기라든지 아니면 연주라든지 작곡을 통해서. 두 번째 동사도 사실 안 읽어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더 조정 가능한 음원이에요. 음원이라고 하면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조정이 가능하다? 어떤 게 있을까? IE라고 하면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즉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한 음원이라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소리라든지 body, percussion. percussion의 뜻을 모를 수 있는데 괄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죠. 손뼉이라든지 아니면 클래킹, 좀 튕기는 것들. 혹은 스탬핑 하면 발구르기란 뜻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A, B,
C 이렇게 나열된 것들이 이 뜻을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A, A, A 이렇게 보세요. 같은 그 뜻으로요. 손뼉치기, 손뼉치기, 손뼉치기 다 뭐다? 신체로 뭔가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죠. 그래서 body percussion 하면은 손으로 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치는 것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 주어에 해당하는 this, 즉 주제인 음악 제작 시 악기를 안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을 한 번 더 재진술해주고 있어요. 강조하고 반복을 해주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왔다면 아까 악기는 좀 지양을 해라, 쓰지 말라라고 했죠. 그리고 뭘 쓰는 것이 좋다? 목소리랑 몸을 이용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조금 더 부연하자면 악기를 쓰지 말고 신체를 써서 음악을 만들어라. 이것을 주제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문제를 낼게요. Music starts with these. 여기서 these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음악은 시작한다. 이것들과 함께할 때 these요. these라고 하면 앞에 언급된 것을 받아주는 것이고 복수를 받아주는 거죠. voices and body percussion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목소리랑 신체적인 활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both A and B. 발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콜론이 나왔거든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표현력이 풍부하고 즉각적인 음악적 악기는요. 무엇이다? 사람의 목소리이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 모두 문맥상 동의어예요. 악기 쓰지 말고 가능한 한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라. 그래서 2번까지 모두 음악을 만들 때 악기 쓰지 말라 그리고 신체를 써라 라는 주제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3번 선택지 The sound quality of instrument 하면은 악기의 음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악기의 음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악기 쓰지 말라라고 하는데 악기 음질 하면은 이 내용은 논지 이탈. 우린 지금 악기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논지를 이탈해서 중심 소재에서 벗어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해석해보면 악기의 음질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결과이다. 어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재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제작 과정 이런 것들이 결과이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보시면 계속해서 body movement 몸의 움직임이라는 것, 즉 신체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했고요. 이 body movement라는 것은 안 읽어도 내용이 좀 예상은 돼요.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나돈이 A, 버돌수 B. 그리고 A가 첫 번째 동사고요. instigate 두 번째 동사. 부추기다 라는 뜻으로 밑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dy movement는 아주 본능적인 반응일 뿐만 아니라 음악의 제작을 부추긴다. 즉 음악 제작을 더 쉽게 한다. 음악 제작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 activities 주어가 바로 나왔죠. 문장의 시작이 명사다. 주어라고 했고요.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괄호 열고 괄호를 한번 닫아볼게요.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다? 본동사 나오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액티비티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위치는 주격관계대명사거든요. develop는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 그리고 many of the coordinate skills 끝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예요. 근데 목적어가 지금 많이 나열이 돼서 문장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공통적인 걸 찾아보면은 coordination skills 조정 능력,
자세하게 해석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어휘력 기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청각적인 감수성이라든지 반응인데 시각적인 신호에 대한 반응 혹은 기호에 대한 반응, 악보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음악적인 이해력, 형용사 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가 2단어 이상이 되면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이해력들, 나열된 것들 공통점을 찾아보면 음악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음악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활동들은 can be all established. 동사죠. 동사의 형태가 지금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의 형태예요. can, 옳은 부사고 be, pp 이렇게 쓰였으니까요. 해석하면 establish 하면은 자리 잡다 라는 뜻이니까 자리 잡힐 수 있다. 무엇 없이? 악기 없이. 악기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비판 대상이죠. 아까 분홍색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 없이도 음악적인 능력도 충분히 기르고 음악 제작도 다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6번 순서 배열 파트는 주어진 글을 포함해서 총 4개의 단락을 순서대로 읽는 거죠. 3가지 정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락의 끝부분하고 반복되는 또 다른 단락의 첫 부분, 둘이 반복이 될 때 이 2 단락은 연결이 되는 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끝말잇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연결어입니다. 역접이라든지 순접, 그리고 예시 같은 것들이요. 세 번째가 대명사나 지시사, 일종의 반복어들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반복해서 받아주는 명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고요. 하나 더 말하자면 관사 정도. 어랑 어는 앞서서 언급이 안 된 명사를 받아줄 때 혹은 더는 언급된 내용을 받아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ger and empathy. anger 하면은 화죠. empathy는 공감이란 뜻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를 하는 것. and로 연결이 되는데 둘이 반이어 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화랑 공감이라는 것은 주어고 can't exist가 동사예요. 그 사이에 삽입이 된 내용은 비유하는 표현이죠. 물질과 반물질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일형식 문장이네요. 동시에 같은 곳에서 둘이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let one in. let이라는 동사 원형이 와서 명령문, 그 다음에 and가 오고 있는 구문입니다. 명령문 and 하면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또 보면은 one이랑 the other 두 가지가 제시가 됐을 때 하나를 받아줄 때는 one, 또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부정대명사를 써주죠. 하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you have to let. 너는 뭐 해야 될 것이다. have to에 걸린 요 to 부정사 구를 보면요. let이 사역동사고요. the other one까지가 목적어, 그리고 고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또 다른 하나는 보내줘야 할 것이다. 하나를 취하면 다른 건 보내줘야 돼요. So, 그래서 너가 you shift a blamer into a blamer 하면은 blame 자체가 비난하다라는 뜻이니까 비난하는 사람. blamer은 계속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너가 shift A into B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을 공감으로 이끌면요. 너는 멈추게 돼요. 그 사람의
화가 난 폭언을요. rant 하면은 동사로 폭언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폭언하는 것을 dead 하면은 완전히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리고 in its track, 즉시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화가 나 있는 주어진 문장. 이 내용은 비난하는 사람의 화를 공감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이제 화를 멈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empath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정리를 해줄게요. pathy,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전미사라고 할 수 있죠. sympathy 하면은 요건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민이고요. apathy 하면은 무관심, antipathy 하면은 요것은 반감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주어진 문장에 이어지는 문장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주어진 문장에 언급된 어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단락이 있다면 바로 얘가 따라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딱히 그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A, B, C의 첫 문장들의 내용을 보고 한번 주어진 문장 뒤에 따라올 단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번부터 볼게요. A번 보면 안심이라고 했습니다. 안심인데 어떤 안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rom은 전치사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왔어요. no longer이 이 동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해석하면 더 이상 안 느껴도 되는 것. 동명사로 해석해 줄게요. 무엇을? 두려움이라든지 미움 이런 것들을 안 느껴도 된다는 것에서 오는 이 안심이라고 했죠. 누구를 향해서? 비난자를 향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일으킵니다. 문장의 주어는 the relief고요. 동사가 triggers예요. 엄청난 rush, 밀려옴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고마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의 조용한 화가 rage 하면은 분노예요. 분노가 바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주셔야 될 것이 화가 난 사람, 비난자 말고 화가 난 사람이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따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그냥 비난자의 화를 공감으로 이끌어라 라고 했지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 비난자 외에 조용하게 화를 느끼는 사람은 언급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번은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따라오기에는 좀 내용적인 비약이 있겠다. 그래서 A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거의 다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일단 A번 다 해석하고 갈게요. Forgiveness 무엇으로 바뀌게 된다? 용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서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것은 forgiveness. 넘어서서 어디로까지 간다? 의지로까지 간다는 거죠. 어떤 의지? 해결책으로 가는 그 의지까지도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번은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는 따라가기 힘들겠다. 그럼 B번을 한번 볼게요. B번도 마찬가지인데 B번은 굉장히 큰 시그널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예상도 못한 채로 하지만이라는 however, 역접의 연결어가 있거든요. 그럼 however을 기점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however 뒷부분 보면 그 비난자는 알게 돼요.
얼마나. 자, 동사가 지금 no가 타동사거든요. 그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 생긴 걸 보니까 how 다음에 이렇게 정용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요거는 구문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 간접 의문문 how라는 의문사가요. how 혼자 쓰이면 방법,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뭐뭐 할지 라고 해석이 된다면 여기에서처럼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얼마나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둘 다 명사절이고요. 여기에서도 이 부분만 해석을 해보면 얼마나 슬프고 화나고 무섭게 the defender. defender 하면은 defend 자체가 방어하다 라는 뜻이니까 방어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즉 욕먹는 사람, 비난 당하는 사람입니다. 비난 여기다 적을까요? 방어자라고 할게요. 방어자가 느낄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blamer이요. 이 욕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알게 된다. 즉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owever 뒤의 내용은 갑자기 비난자가 방어자를 공감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은 B번 however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비난자가 방어자를 공감하지 않고 비난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 끝까지 해석해보면 그리고 자발적으로 turns into 두 번째 동사죠. 아까 knows가 첫 번째 동사였습니다. blamer이 뭐가 된다? 여기서 뭐가 된다? 둘이 같이 동맹을 잇는다. 즉 같은 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주어진 글에서는 비난자가 방어자에게 공감을 못하는 상황이 특별히 따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B번도 주어진 문장, 주어진 글 뒤에 나오기에는 좀 힘들겠다. C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C번에서 처음으로 What about the person? 비난을 당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 What about 하면 뭐뭐는 어때? 이런 뜻이죠. Who's on the defensive? 주격관계 대명사 절이고요. 방어를 하는 쪽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 라고 해서 처음으로 방어자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C번이 맨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A번이나 B번, B번에서도 the defender이 나오고 있죠. 적어도 C번이 먼저 나온 다음에 A번이나 B번이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C번에서 처음으로 방어자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표시를 하고 갈게요. 내용상으로 비난자와 방어자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방어자는 초록색으로 그리고 비난자는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C번 처음에는 이 사람인 punching bag은요, 막 맞는 사람이죠. 즉 방어자입니다.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좌절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no matter what 하면은 부사절을 이끄는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절이 outward까지네요. No matter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무엇을 뭐뭐 하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whatever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직독 쉽게 해보면 그나, 그녀가 무엇을 is trying to, try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노력하든지 mirror 하면은 비추다라는 뜻이죠. 밖으로 보여주려고. 뭘 보여주려고 하든지 간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비난자는요. is blind to it.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it이 지칭하는 것은 이거죠. it이 지칭하는 것은 방어자가 보여주려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he person who's under attack. 이 공격을 받는 사람은요. 초록색으로 표시해야겠네요. 즉 방어자는 보통 in a state of 어떤 상황에 있게 된다. 아주 조용하지만 겨우 참고 있는 그런 분노. 속으로는 다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겨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C번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B번에서 우리가 추론했던 비난자가 방어자를 전혀 공감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온 거죠. C번에서요. 그런데 B번이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비난자가 방어자를 공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B번의 두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when the defender feels understood. the defender이 주어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하고요. 그러면은 이 당하던 사람도 어떻게 느끼게 된다? feel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죠?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주격 보어입니다. 이건 옆에다가 적어줄게요. 알아두세요. 주어,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 이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내용은 주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feel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하게 느끼다 이런 뜻이죠. 뭔가 이해를 받았다고 디펜더가 느끼게 되면요. 블레이머에 의해서 그리고 또 대절도 역시 feel에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feel이 대절을 목적어로 가지는 겁니다. 얘는 또 목적어입니다. 뭐를 느끼게 되면 그들이 같은 편이라는 것을, 여기서 they라는 것은 비난자와 방어자겠죠. 우리 둘이 이제 같은 팀이다 싶으면 there's nothing, 없어요. 더 이상 방어할 게 없는 겁니다. 맞서 방어할 것이 없다. 그러고 나면은 방어자는요, 방어자의 벽은 그리고 그 벽과 함께 디펜더의 월과 함께 그의 말 못하던 이 화는 말 못하던 화라는 것은 사실 C번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 rage가 여기로 간 거예요. 말 못하던 화와 이 frustration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B번을 정리하면 비난자의 화도 사라졌고 그로 인해 방어자도 내면 속으로 화를 가지고 있었죠. 이 화도 역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개의 화가 다 사라졌네요. 그러고 나서 남은 A를 보시면 the relief 아까 해석했지만 이제 비난자가 더 이상 뭐 두려움도 아니면 hatred, 그다음에 증오 이런 거 다 안 느껴도 된다는 그런 안도감이 오면은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여기서 the person 이미 표시를 해놨네요. 그 사람의 quiet rage 이 부분이죠. 조용하게 가지고 있던 그 분노도 역시 용서와
용서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의지가 된다라는 거죠. 해결. 궁극적으로 해결을 향해서 work하면 여기서 노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향해서 노력하려는 그런 의지로 바뀌게 된다. 결론적으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이어지는 글의 순서는 C, B, A.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